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3%를 기록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마이너스 2.34%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10.55% 기록했던 코스피도 마이너스 1.74% 하락하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별 리츠별로 보면 롯데리츠가 8%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주 낙폭을 만회했고요. 전주에는 마이너스 또 8%대의 하락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SK리츠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자산을 닮은 꼴 리츠인 KB스타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는 각각 18%와 10%씩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프랑코 더원 리츠는 기초자산인 하나증권 빌딩 입찰 후에 페거스톤 자산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또 하나리츠는 서울역 인근 이마트타워의 위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거시경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또 미국의 예상과 달리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다만 아직 이렇게 물가가 완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2월달 미국 CPI와 1월달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보다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올 수치들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2월 28일 날 이제 발발을 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유가 상승 같은 그런 이제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일단 이제 전쟁 이후로 또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올 수치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추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7일, 18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FOMC 위원회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 상승하고 6개 리츠가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8.12% 상승했습니다. 이 직전주에 8.56% 하락을 했는데 한 주 만에 낙폭을 만회했고요. 이어서 신한 서부 T&D 리츠가 5.12% 상승하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는 최근에 나인트리 동대문 호텔 매각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810억 원의 매각을 하게 되고요. 당초 매입했을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이렇게 매각하기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이 또 이제 흥행을 하면서 호텔 매각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SK리츠가 4.73%, 삼성 FN리츠가 3.62%,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3.57% 상승하면서 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SK리츠는 지난 13일 장중 한때는 또 6,47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월 6일까지 마이너스 1.52% 기록하는 등 최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 스폰서 리츠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일에 또 대신증권 주간 IR 행사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기울이고 있는 올해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이후에는 지난주에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기초자산인 하나증권 4억 입찰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코랑크 더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1.40% 상승한 채로 한 주를 마감했는데, 위협 선정 이후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위협이 발표된 지난 12일에는 8.64% 상승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13일에는 마이너스 4.1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가장 컸던 리츠는 KB스타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8.89% 기록했는데요. 2,70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또 지난 10일에는 한때 장중 2,500원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유전 권리락 이후에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지난 9, 11일 이틀 동안에만 마이너스 22.94%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진정되긴 했지만 한 주 동안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또 KB스타 리츠는 이 신주인수권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처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스타 리츠와 닮은 꼴인 JR 글로벌 리츠도 마이너스 10.58%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12일 장중 한때는 또 1,560원까지 하락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환경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제 채무 상환 및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과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서 2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이제 전자단기사채 차안가, 그리고 타인 자본 상환, 그리고 한해지 정상근 납입, 벨게트 파이낸스 타워, 캐펙스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대출로 55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3년 만기인데 금리는 CD 금리 플러스 3.5% 수준이고요. 최근 대기업 스폰서 리츠, 특히 최근 대기업 스폰서 리츠가 비슷한 시기 조달했던 제출과 비교하면은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산 가치 하락과 한정상권 마련, 그리고 시장성 차입 비중 증가 등으로 재무부담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3일에 이 JR 글로벌 리츠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때 코멘트를 보면 JR 글로벌 리츠는 한해 지정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나 증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항정상금 지급 시기 내에 유증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 차입이 불가능을 피하고, 현재 동사의 자산가치 대비 차입 부채, 시장성 차입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차입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저하는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 JR 글로벌 리츠가 대비된 게 롯데리츠인데, 롯데리츠도 지난주에 이제 11일 공시를 했는데 75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대출 만기는 2년이고 금리는 CD 금리 플러스 1.05% 수준입니다. JR 글로벌 리츠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 최근에 이런 이제 약간 크레딧이 있는 대기업 스폰서 리츠와 이런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와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간의 차별화 현상도 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혜진 대신증권연구원이 리포트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면 실제로 국내 리츠 시장 기초자산 안정성과 자금 조달 경쟁력을 중심으로 종목 간 본격적인 차별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스폰서를 기반으로 한 리츠들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비용 조달 구조로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SK리츠 역시 최근에 이제 전단체 발행을 공시를 했는데, 기존 전단체 상환하기 위한 거고 1,000억 원 규모를 이제 발행한다고 공시했는데 금리가 연 3.26%로 기존에 발행했던 전단체 금리 3.72%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코랑크 더원리츠의 하나증권 4억 입찰이 있었죠. 우선 협상 대상자의 페벌스톤 운용이 선정됐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제 하나증권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인수할지 결정이 되는데, 하나증권은 이제 페벌스톤이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하나증권 빌딩을 가져갈 수 있죠. 이제 앞서 작년 9월에 이제 하나증권 사고 리파이낸싱 당시 감정가가 7,136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평당 기준으로 하면 3,380만 원 수준인데, 일단 이번 입찰 가격 자체는 되게 이제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추정하는 이제 가격은 3천만 원 중후반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천만 원 중후반 수준에 매각될 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리츠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죠. 지지난주에 이제 이마트 타워 이제 입찰이 있었습니다. 3월 4일 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화리츠가 선정이 됐는데 이 이마트 타워 같은 경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34,173제곱미터 규모 오피스 빌딩이고요. 한화리츠가 이제 평당 3,386만 원, 총 3,500억 원에 제시해서 이제 위협이 됐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제 한화리츠뿐만 아니라 신한알파리츠와 이제 대신 밸류리츠까지 상장 리츠에 상당히 많이 관심 보였던 자산이고, 일단 자산 규모가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이마트가 나갈 수 있긴 하지만 또 이번에 입찰에 들어갔던 상장 리츠는 대부분 이렇게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츠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리츠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 이제 빨리 규모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금 조달 부담이 크지 않는 그런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하나리츠가 이제 이번에 이걸 인수하게 되면 일단 인수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체를 발행해서 인수할 계획이고요. 이제 첫 외부 자산 편입이 되는데 작년부터 사실 분당 두산타워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외부 자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